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의 언어 2부, 부의 정원 가꾸기에서 4장, 쉬운 5가지 부의 언어, 5장, 10가지 부의 씨앗, 6장, 15가지 부의 덕목에서 선별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년간의 개혁. 개혁이란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센 움직임. 정원사는 5년 전 소년원 교실에서 지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지미는 희망 없이 방향을 잃은 어린 소년으로 보였다. 지금은 가장 장래가 창창한 청년으로 소년원에서 나왔다. 5년간의 개혁 기간 동안 꾸준히 하루하루를 사용하자 무슨 일이든 가능해졌다.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정원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난로불이 타오르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저씨가 지금 알고 계신 걸 전에 알았더라면, 제 나이에 저와 같은 처지였다면 삶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지미가 물었다. 정원사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쭉 보이지 않는 힘을 믿어왔어. 너도 알지 않니? 내가 매일 정신수양과 깊은 명상이라는 의례를 치른다는 걸. 만일 지금 내가 내 나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기술을 배울 게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삶에 대해 생각하면 된단다. 지민은 어리둥절했다. 왜 5년인가요? 변화는 정말 세심히 봐야 눈에 띄지. 참나무는 5년쯤 지나야 5미터가 넘게 자라난단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참나무가 크게 자라나길 바라지만 그건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야. 가치 있는 보상, 숙련된 기술은 몇 해에 걸쳐 생겨나는 거란다. 정원사가 말했다. 전 인내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할 게 많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하는 거란다. 그 다음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 고된 시간을 겪어내야 해. 내가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러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될 거다.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다예요? 처음엔 대단치 않게 들리겠지. 하지만 매일 낭비되는 시간을 목적을 향한 시간으로 바꾸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단다. 정원사가 싱긋 웃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 인생 계획이 있었나요? 지미가 물었다.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발전시켰다고 좀 전에 말하지 않았니? 내가 발견한 건 5년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난 5년마다 개혁기간 혹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는 법을 배웠어. 5년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먼 미래야. 모든 걸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길고 견뎌내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 제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매일 고독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렴.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침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단다. 초점을 좁히지 못한다면 평범하고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영원히 흘려보내게 될 거다. 5년간의 계획이란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센 움직임을 말한다. 어마어마한 빚의 수렁에 빠진 친구가 있었다. 20대 내내 그의 학자금 대출에 시달렸는데 결혼을 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아내의 학자금까지 얹어졌다.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새 차를 2대 임차했다. 그렇게 점점 빚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30대가 될 무렵 매일 일을 해서 대출기관의 빚을 갚는 것밖에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자 두 사람은 무기력하고 우울해졌다. 신용카드 비용 $35,000,
집 담보대출 15만 달러, 차량 대출 6만 달러, 두 사람의 학자금 대출 총 11만 달러가 쌓여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건 그 친구가 내 아파트 임차 계약을 할 때 신용보증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부터 빚을 줄여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후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주당 40시간을 일했고 내 친구도 그만큼 일했다. 여가 시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일궈나가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두 사람은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패턴이 깨질 때 새로운 세계가 떠오른다. 미국의 반체제 시인 툴리 쿠퍼버그의 말이다. 문제를 느낀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극을 넘어선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엔지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 동맥류로 사망했다. 1년 만에 그녀는 집을 팔고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했던 것이다. 엔지는 각종 공과금을 내려고 온종일 일했다. 그러고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프로그램의 간호학 과정에 등록했다. 엔지는 마주칠 때마다 지쳐서 얼굴이 허옇게 떠 있었다. 하지만 5년 후에 그녀는 정규 간호학 과정에 등록했고 부모님 댁 옆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빌 게이츠가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5년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개혁인가?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5년마다 늘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원치 않는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약간 방향을 트는 것으로 목적지가 결정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다. 크든 작든 가치 있는 성취는 모두 시작과 투쟁과 승리의 단계를 이룬다. 무슨 일이든 5년 안의 개혁으로 가능하다. 생산성. 생산성이란 노동을 들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 풍성한 수확 뒤에는 비록 지쳤지만 한결같은 수확량에 만족의 미소를 띤 농부가 있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지미는 희미한 탁상용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서 정원사와 최근에 나눈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정원사는 생산적인 삶이란 과거 수많은 씨앗을 뿌린 결과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생산성 개념을 설명하려고 지미에게 참나무 숲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양뿐인 척박한 땅에 내가 120만 평에 달하는 참나무 숲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봐. 그 작업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새와 다람쥐, 사슴, 너구리, 곤충들을 먹여 살릴 유산이 될 거야. 단, 내가 이 일을 앞으로 10년 동안 여가 시간에만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면 이 위협을 어떻게 달성할 테냐? 지미는 말도 안 되는 임무에 웃음을 터뜨렸다. 1만 개의 도토리가 필요할 거예요. 매일 그걸 심으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일단 심는 걸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다고? 지미는 이 말을 생각해 보았다. 좋아요. 매일 1시간을 이 일을 하는데 할애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심는 작업을 매주 10시간 정도 할 수 있고요. 한 달이면 12만 평 정도 심을 거고 그러면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을 알면 적은 노력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러면 분명한 목적에 꾸준히 시간을 들이게 되니까. 우리는 그저 큰 일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고 꾸준히 행하면 돼. 실행 계획은 우리가 오래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정원사가 말했다. 그런데 성공이란 건 도토리를 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씨앗을 심는 건 불을 일구는 것보다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아니란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시간을 경솔하게 보내. 참나무 숲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렴. 그럼 내가
그 작업에 여가 시간을 몽땅 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생산성은 계획을 따르는 데서 생기고 계획은 명확한 목표로부터 나오는 거야.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지. 지미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명확히 하느라 사용한 시간이란다. 이런 시간들이 다른 시간도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정원사가 빙그레 웃었다. 지미는 침실에 홀로 앉아 그날의 대화를 생각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쓸 수 있을까? 매일 밤 홀로 앉아 가장 멋진 미래가 뭘지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이 의뢰를 3주 정도 지속하고 나니 지미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지닌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시간이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삶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달았다. 또한 매 시간 더욱 집중해서 일하게 되었다. 생산성은 노동을 들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을 말한다. 부는 지난 하루, 지난 한 주, 지난 1년에 행한 생산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의 어떤 의뢰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할까? 자명한 사실은 동기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문제를 복기하고 결과를 그리면서 보낸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 하루하루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에머스는 생산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분의 시간들을 잘 지키라. 그 시간들은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다. 그 시간들을 버리면 그 가치를 절대 알 수 없다.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 가장 빛나는 보석, 유익한 인생이 될 것이다. 5초의 법칙을 쓴 멜 로빈스는 하루 동안 결정의 시간 혹은 부정적인 추세를 감지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하루 중 취약한 시간에 5, 4, 3, 2, 1을 셈으로써 잠시 멈추어 내면의 지혜에 가 닿으면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는 나머지 다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석이 늘 하나씩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게는 매일같이 치르는 의뢰가 꾸준히 생산성을 유지시켜 주었다. 내 목표를 환기시켜주는 정신수양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언. 나는 반복적으로 필요한 문장들을 외웠다. 둘째, 이미지화. 나는 주간 목표 및 장기 목표를 최종 달성한 모습을 그려보았다. 지금도 혼자 해변에 앉아서 원고를 다 끝마치고 만족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셋째, 실행 목표. 나는 실행 목표를 글로 적고 매일의 실행 계획을 따른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면 모든 것이 스스로 돌볼 것이다. 생산적인 삶은 지난날에 뿌린 수많은 씨앗과 관계 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자기신뢰. 자기신뢰란 어떤 대상을 획득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원사는 소년원 교실에 있었고 그 앞에는 소년원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자기신뢰는 불을 일구는 데 필수지. 그는 생각했다. 삶 속에는 감내해야 할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원사가 입을 열었다. 마지막 수업에서 말했듯이 여길 나간 뒤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여기 있는 누구든 막대한 부를 쌓는 걸 상상할 수 있겠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교실 안은 주직은 듯 조용했다. 그게 문제지. 안 그러니? 희망이 없이는 시작할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단다. 자기 신뢰가 없으면 견뎌낼 의지도 사라져버려. 너희에게 불을 일구는 방식을 가르쳐서 너희가 헛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목표란다. 법을 지키면서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도 최선을 다하게 될 거야. 정원사는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빠르게 쓰기 시작했다. 자기신뢰, 자신감 선언서.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원사는 글자를 다 쓰고 나서 강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말하기 시작했다.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바라는 만큼의 풍족한 상황에 놓이진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거야. 그 순간 많은 걸 바라게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 신뢰가 무엇인가요? 한 아이가 외쳤다. 정원사는 방긋 웃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신뢰라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바위에 올라가 끌과 해머를 들고 바위를 내리쳤어. 그의 꿈은 위대한 명작을 조각하는 것이었지. 그는 매일 온종일 일을 하고 나서 저녁마다 끌질하러 나갔단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열정으로 돌을 깎아 나갔지.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새로운 일이 주는 신선함이 희미해졌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 명작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 피로가 누적되었고 필연적으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실제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올랐던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자질이 내게 있을까? 라고 그는 물었지. 하지만 조각가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조각을 시작했어. 신뢰가 커졌고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있었지.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자기 머릿속의 형상을 돌로 표현할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지. 5년이 흘러서 돌은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단다. 그는 계속 끌질을 해나갔고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다시 불이 붙었지. 또다시 5년이 흐르고 결작이 완성되었단다. 마지막으로 조각가는 만족스럽게 노동의 성과를 살펴봤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물었지. 조각가는 말했어. 자기 회의를 극복함으로써요. 몇 년 동안 매일같이요. 의구심이 들었을 때 거기에 신경을 썼다면 결코 시작하지도 견디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인생을 바쳤어요. 저는 장차 어떤 조각이 완성될지 알았고 확신을 가졌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정원사가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인생에서 자신감은 필수적인 거란 운에 맡길 수 없단다. 자기 마음을 통솔하고 자기 개성을 세워나가야 해. 자기만의 귀중한 비전을 가진 조각가처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부를 얻기 위해 특별한 결심을 해야 한단다. 너희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늘 믿어야만 해. 조각가는 바위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이가 물었다. 그 조각은 너희의 부를 비유하는 상징이란다. 너희는 모두 자신만의 걸작을 만드는 조각가야. 거기에는 시간과 비전, 노동이 필요하고 온갖 의구심들을 극복해낼 결심도 있어야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자기 신뢰를 갖고 목표에 매달려야만 한단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기 신뢰는 목표의 크기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엇을 감내하고 어떤 분투를 할지 결정한다. 반대로 자기 회의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든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다. 라고 에머슨은 말했다. 세뮤얼 존슨도 위협을 이루는 필수 요건은 자기 신뢰다라고 말했다. 베르길리우스 역시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 경제적 안정성, 그러니까 온갖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을 받아들인다면 경제적 안정성을 구하게 될 뿐이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같다. 낮은 자존감은 종신형이 아니다. 자존감 역시 다른 기술들처럼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될 수 있다. 한번 숙달되고 나면 삶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계발 코치 베리 데븐포트는 썼다.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경 역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실행이 우선이다. 성취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을 믿을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신성한 노력. 신성한 노력이란 능력의 한계 지점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 목적 있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대의에 온 힘을 쏟아붓는 거라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큰 노력에는 만족감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반면 보통의 노력은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지미는 정원사의 집 주변을 돌면서 정원사를 찾았다. 그는 테라스에서 정원 잡지와 아이스크림 한 통을 들고 쉬고 있었다. 해가 저문 금요일 저녁이었다. 마침내 나타났군. 정원사가 소리쳤다. 어떤 자가 몇 주 전에 2,000달러를 빌려간 뒤 코빼기도 안 보이지 뭔가. 내가 그 돈으로 외국으로 휴가를 가진 않았길 바랐단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었네요. 정원사가 낄낄거렸다. 뭐 하면서 지냈니? 산투스 아저씨에게 하루 10시간씩 잡혀 있었어요. 밤마다 자격증 과정을 들었고요. 3주 집중 코스였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준비됐니? 제가 아는 건 이보다 더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공부했던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했어요. 지미, 앞으로도 내가 방금 한 말을 따르렴. 넌 아직 어리고 창창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일 뿐이란다. 시험에 떨어져도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게으르게 살진 않았어요. 정원사는 사려 깊은 눈길로 쳐다보았다. 나도 널 의심하진 않는단다. 하지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재밌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거야.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진 않지. 모두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이 같은 현상에 맞닥뜨리게 될 거다. 지미, 모두가 바쁘게 일해. 하지만 최고의 사람들은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쓴단다. 최선의 노력은 시간을 양적, 질적으로 다 쓰는 거야. 전 그 이상 못해요. 지금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첫 번째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면 어느 것도 안 돼요. 지미가 말했다. 괜찮을 거야. 지미가 어깨를 으쓱였다. 이 시점에서 이게 다예요. 전 최선을 다했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내 마음을 칭찬해주고 싶구나. 지금 느끼는 바로 그 생각을 언제나 내 삶의 일부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신성한 노력을 하고 또 하거라. 영혼을 담아 일하고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걸 초월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야. 신성한 노력은 능력의 한계 지점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이다.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잠재력이다. 보통 이상의 노력에는 만족감이 따라오지만 보통의 노력은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에브라함 링컨은 취임사를 마쳤을 때 이 연설이 평생 최고의 연설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심지어 게리스버그 연설보다 더. 그는 그 연설이 그 어느 것만큼 오래 갈, 어쩌면 훨씬 더 나은 연설이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날 군중 속에는 프레더릭 더글러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노예 출신의 이 남자는 연설 후 백악관 만창에 초청을 받았다. 하얀 얼굴에 물결 속에 있던 이 흑인 남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손을 내밀어 다정하게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더글러스, 오늘 취임사를 하러 자리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 자네를 보았네. 내게 자네 의견보다 더 가치 있는 의견은 없네. 연설이 어땠나? 나는 말했다. 그건 정말이지 신성한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을 들어서 기쁘네.
그 대화가 내가 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무언가를 무척이나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그로 인해 영혼이 몸부림치는 순간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인생을 바칠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신성한 노력은 한 사람이 지닌 잠재력을 끝까지 짜내는 분투를 말한다. 지친 몸으로 일하는 인턴 의사, 경기 시즌이 아닐 때 혹독한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 불가능한 마감 기한을 맞추는 관리자, 수십 년 동안 이타적으로 자신의 삶을 아이들에게 바치는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다. 이런 신성한 노력의 결과는 늘 같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했다고 안심하는 것이다. 이런 안심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끌어내 분투했다는 증거이자 보상이다. 신성한 노력은 우리 능력의 한계 지점에서 도전적인 일에 깊이 몰두하고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도 높은 집중력과 오랜 분투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종종 중압감을 견뎌내고 뻗어나가기 위한 강단이 필요하다. 난 내 몫을 다했어. 그리고 더는 못해. 이제 운명의 손에 달려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성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다. 시험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승진에서 탈락하는 게 즐거운 사람도 없다. 자신이 한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폄하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도 없다. 하지만 신성한 희생을 할 때는 다르다. 오직 무엇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나면 실망스러운 결과마저 위엄과 품위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 매의 시간 열심히 애쓰고 올바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전부 쏟아부어야 한다. 신성한 노력은 영혼을 살찌운다. 분투했던 것, 노력한 것, 특정한 이상을 현실로 만든 것. 이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의사 윌리엄 오슬러는 말했다. 우리는 오직 주어진 시간에 신성한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모두 쏟아부어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